가을나무, 겨울인데 가을나무 그리기. 나무는 기둥이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얇아지죠. 그래서 밑에를 그릴 때 시작을 하시면서 강하게 했다가 살살살 힘을 빼게 올리시면 돼요. 빼시면서 스케치는 뭐 자세하게 안 하셔도 번짐이 되고 이 종이 자체가 수채화 전용지고 하다 보니까 번짐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들을 보면 내가 알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가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가지를 넣고 싶으시면 넣고 옹이처럼 뭔가 나무의 질감 표현하고 싶으시면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쓱쓱쓱 해버려죠. 이제 자연은 어려운데도 자연이라서 가능한 것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셔도 되는 그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겁내지 마시고 그리고 결국은 많이 해봐야지 그 노하우가 생기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스케치를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들한테 이제 살짝씩 이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가 커지면 다른 건 작게 또 멀리 있는 거가 생기고 앞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그 단계적인 것을 내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남이 몰라도 내 스스로가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원기둥이 되니까 뒤로 갈수록 반사광이 되고 막 이건 또 제가 이론적인 건 알려드릴 때가 있는데 붓이 막 이렇게 해서도 물에 담궜다가 다시 이렇게 반듯하게 하면 되긴 하거든요. 거꾸로 놨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그 방법 말고 이쁘게 그리는 걸로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쁘게 그린다는 거는 이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화사하고 멋스럽게 그리고 우리가 일러스트라는 그 말을 쓰는데 그냥 딱 봐도 괜찮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 방법을 왜 이제 지금은 보여드리냐면 밑에다가 어두움이 있으니까 기둥이 붉어지고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돼요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하려고 그래요. 밑에가 은은하게 색감을 빠지게 지금 나무인데 이 색깔을 넣고 있어요. 이쁘게 한다고 그랬죠. 나무인데 왜 이 색깔이 들어가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마음에 들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색깔이 되게 다르잖아요. 저도 지금 처음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색깔을 파란색하고 갈색하고 이 어우러짐이 환상적이게 될 수가 있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그리고 나무를 그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나무를 가서 보면 회색빛도 있고 막 보랏빛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요만큼만 하고 갈라지는 효과를 했는데 소나무 같아졌네요.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물을 다시 조절하면서 이어줄 수도 있고 지금 벌써 그냥 색깔이 3개만 했는데도 이뻐요. 지금 목적은 이쁘게 그리기. 그래서 중간에다가 색깔을 다시 넣기도 하고 자 중간중간에 대신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나무 잎사귀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남겨주는 게 좋겠죠. 지금 막 칠하면 잎사귀 부분에서 겹쳐버리면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번졌을 때 덜 이쁘니까 이쁘게 그리는 게 목적. 없어. 자 밑에 부분도 흘리면서 물을 섞어주면서 이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일부러 칙칙하게 그리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번짐을 가지고 응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을 해볼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나무는 땅에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색을 쓴다라는 게 아니라 벌써 그냥 땅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색깔을 제가 말로 하면 그거 어떻게 해 하는데 이제 보여주면 그래도 되나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녹색과 연두빛을 이렇게 섞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보여질 수도 있고 지금 가을 느낌을 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도 좀 갈색 느낌과 주황빛을 넣어보려고 제가 물을 먼저 칠했어요. 자, 지금 막 비볐죠. 그 붓을 끝에만 사용했을 때하고 밑에하고 같이 사용했을 때하고 다른데 비비면 종이에 밀착시키는 그 흡수도가 달라요. 그래서 붓을 끝으로만 사용한 것보다 때에 따라서 비벼보기도 하고 그러면 깊숙한 느낌이 나는 것들이 조금 다르다. 그건 이제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얼마큼 들어갔어.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고
붓의 물기와 종이의 흡수에 따라서 그걸 계속 경험치를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붓을 비빌 때 소리가 나도 괜찮아요. 붓은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아껴 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하다가 보면 달아지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붓을 가지고 새 붓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때가 또 있으니까 붓은 버리지 않고 그때그때 갖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붓을 제가 사용을 하시는 걸 보면서 색을 보는 거하고 붓을 보는 거하고 다른데, 항상 제 손끝을 보시면 돼요. 왔다 갔다 팔레트 섞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색을 섞었느냐가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각을 기르시면 저를 흡수해 가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만큼 많이 해본 거니까 지금 얘기하면서 강약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강약의 비중이 밝은 부분과 중간 톤이 많이 있고, 어두운 부분은 조금만. 그리고 붓 끝에만 진한 거를 찍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가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툭 쳐보는 거예요. 내가 했을 때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니면 조금 섞어서 다시 번지게 하는 거. 지금 이 조화로움이 엄청나게 이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면서 밑에 있는 풀을 하면서 얘가 말라가니까 이럴 때 응용할 수 있는 게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지금 질감처럼 이제 갈라지는 것도 나타낼 수도 있고, 표현력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때가 말라갈 때. 그다음에 조금씩 갈라지면서 우리가 나이테는 아니더라도 껍질 같은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중간에 쿡 찔러서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때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거칠은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힘을 주듯이 하면 스케치는 없지만 채색할 때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파란 계열이 되게 이쁘게 됐죠. 그러면 요걸 유지하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추가해서 중간중간에 환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돌아가니까 반사광하고 막 여기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 밑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 법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은 딱 봤을 때 그냥 이쁜 거, 이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들. 수채화에서는 그 방법적인 차이도 있고 활용도. 지금 보세요. 여기다 파란색을 넣었는데, 지금 제가 왜 넣었냐면 파란색을 넣었을 때 섞이는 걸 보셔라 하는 의미도 있고, 밑에서 물을 뚝 떨어뜨렸을 때 번지고 타고 올라가는 번짐을 보셔라 하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번짐하고 일부러 따로 놀면서 번짐이 이렇게 모양했을 때는 형태가 남아요. 이런 것도. 그게 번짐의 시간차예요. 시간차.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얼룩이 될 수가 있는데, 젖어 있는 결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게 번짐으로 될 것이다라는 거를 예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 많아질수록 예상에 적중이 잘하는 거예요. 예상. 그래서 우연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그 우연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점점 고수가 되어 가는 거죠. 좀 이쁘게 됐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그림에서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재미적인 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색깔이 이 색깔이 들어갈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자, 이런 선은 풀인가 가지인가 그래도 괜찮아. 해보는, 그리고 분놀림을 다양하게 하면서 선 연습 자체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지금 우리가 가을 분위기로 나타낸다고 했죠. 지금 붓을 비비면서 갈라지는 효과도 내고 있어요. 자, 위에다가 밝은 부분과 그런 부분을 갈색이나 익은 느낌으로 주려고 하는데, 일부러 밑에는 다르게 한 거예요. 다르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화사함이 나타내져요. 비벼가지고 걱정이 되죠. 근데 걱정이 되면서 그 자체가 자유분방한 나무가 돼요. 우리가 나무를 실제로 보면 전지하지 않으면 막 크잖아요. 햇살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너무 옹글지게 모양을 만들면 보기에도 어색하고 인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흐리게 될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보다 흐리게 될 거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햇살이 들어왔을 때 이쁘게 되는 나무들이고, 이건 샘플이잖아요. 그 샘플인데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그림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좀 무거운 그림이에요. 그냥 젖어 있는 나무 느낌. 우리가 실제로 나무를 보면 가지 잎사귀들이 달려서 무거워 보이진 않아요. 풍성해 보인다는 의미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어두움을 찾아가면서 위에 밝은 데는 조심하고, 이제 아무래도 탁 번지는 것보다
조금 어두워지거나 내가 밑에 부분 덩어리를 잡아주는 부분에다가 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 중간에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쭉쭉쭉 나가는 게 이게 멀리 있는 잎사귀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너무 동그랗지도 않게 세모되지도 않게 흘러가면서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요게 또 노하우가 될 텐데, 여기는 색들 가지고 한 번씩 칠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칠하시면 그 자연스러운 색들 중에서 빠져나오는 색들이 있어요. 여기를 칠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어우러지게 하면 거기는 색이 바깥쪽으로 갈 수가 있고, 부드럽게 이어지고 싶으시면 이으시면 되고, 여기 좀 번짐을 더 하고 싶다. 그럼 물도 한번 떨어뜨려 보시고, 너무 많이 했으면 다음엔 조금 덜 하면 되는 거고, 이 번짐을 가지고 이따가 또 보시면 되고, 이렇게 그리다가 중간에 가지를 또 넣고 싶다 하면 이럴 때 물이 많으면 안 돼요. 찐득하죠. 그래서 아까 고체보다 이게 좋다는 게 제 이제 그 방법이긴 한데, 찐득하게 해야지 그 사이에다가 젖어 있는 거 사이를 이어졌을 때 자연스러워요. 지금 나중에는 위에 젖어 있는 것들이 타고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물맛으로, 물맛으로 연결도 되고 흐려지기도 하고 진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이런 것도 중간에 넣어줄 수도 있고, 얘네들도 꼭 가지색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좀 작은 붓으로, 얇은 붓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되게 풍성하게 이쁘게 되고 있어요. 자, 이러다가 아까 녹색 썼던 거 이뻤는데 많이 없어졌네. 그럼 중간에다가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계획과 다르게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한번 해보면서 이게 괜찮았다 하면 손으로 감각이 남아요.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다 보면 그때 생각이 어우러져서 또 할 수가 있어요. 실제 나무가 엄청 오묘한 색이 많잖아요. 색깔들이. 그죠? 딱 무슨 색이다 이런 거보다 이 색깔 저 색깔 많이 섞여져 있고, 실제로 보면 막 보랏빛도 있고 고동빛도 있고 검은빛도 있고 막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팔레트에다가 막 섞었을 때 옆에 있는 색깔도 같이 섞어보고, 꼭 뭘 만들려면 그 색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옆에 있는 거를 다 응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지 보다 내 결과물을 가지고 그림에 집중을 하는 방법. 모양을 쓰실 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올라갔다, 이 붓의 모양도 다양하게 해주시고, 지금 밑에 기둥하고 이런 데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위에 있던 터치들 가지고 같이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이럴 때 위쪽에다가 좀 밝은 빛이 더 좋겠다 하면 물튀김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했을 때는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러갈 때, 종이가 좀 펴진다 할 때 그때 말러가는 거예요. 처음에 뽀글록 튀어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젖어 있을 때보다는 좀 말러갈 때 한 번씩 그때 효과를 더 주고 싶으신 데다가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덩어리를 조금 더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때도 위에 말고 중간 톤이나 이렇게 어두워지는 밑에 부분에다가 한 번씩 더 주는 거죠. 색채를 더 화사하게 만들면서 내가 조금 더 보완해서 하고 싶은 부분을 찾아다가. 그런데 이제 가지를 지금 더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도 조금 더 해도 괜찮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꾸 그런 거를 빼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화사하기도 하면서 밑에 있는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이죠. 익으면 조금 더 얘가 화사한 느낌이 좀 들어가긴 해요. 익은 느낌이 나요. 지금은 좀 젖어 있으니까 조금 더 밝아 보이고 채도가 높아 보이는데, 이따 말르면 푹 들어간 느낌은 조금 더 날 거예요. 종이 특성이 그래요. 다른 종이에 비해서 이 함축량이나 이 파운드가 조금 더 두툼한 종이는 쑥 들어가면서 더 익은 느낌이 나요. 푹. 밝은 그 그람 수가 조금 적거나 그 종이에 이제 세밀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 다른 거는 그냥 그대로가 남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은은한 느낌이 될 거예요. 계속 하면서 젖어 있을 때 가능한 것들, 그리고 꼭 녹색이랑 안 쓰던 색깔을 자꾸 스스로 써보는 거. 이 단풍나무 안에서도 엄청 많이 색감이 들어갔죠. 그리고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10% 더하기. 그게 이제 계속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이제 그럴 때 높이게 되고 있어요.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무 덩어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바로 밑에 또 그림자가 생겨요. 나무에 대한 그림자.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은 항상 같이 조금 어둡게. 그러면 그 깊이감에 따라서 덩어리를 더 살릴 수가 있고 나무의 밑에 이렇게 생기죠. 그건 이제 나중에 추후에 하시면 돼요. 이런 데도 덩어리감처럼 표현하기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정도면 됐다 하는데 더 할 때가 그때 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손을 뗄 때 그냥 과감하게 떼는 거. 안 해야 될 때 그만하기.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평면이면서 화사하게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에 수업을 한 것처럼 하면 여기다 그림자도 해야 되고요. 풀어줘야 되고 막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화사함으로 끝내는 방법. 됐습니다.